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면서 주택이 파손되는 등 도내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주변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5차례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한 등하굣길이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도 낮부터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등 제17호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 강풍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뽑히는 등 태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태풍을 피해 항으로 들어온 선박들이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일부 선박들은 아예 육지로 올려졌습니다. 점차 거세지는 비바람에 군산 비흥항은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많이 걱정스럽네요. 피해가 많이 입을 것 같아서 바람이 너무 심해서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초속 30m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도내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정읍 173mm, 고창 152, 김제 132mm 등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부안에서 출항하는 4개 노선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군산과 제주를 다니는 항공기도 멈춰섰습니다. 고군산 대교 등 군산 지역 해상 교량 6곳의 차량 진입이 오늘 오전부터 금지됐습니다. 또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130개의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강풍으로 주택 지붕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모두 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부산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는 제17호 태풍 타파는 내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진안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주변 마을 주민들이 삭발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16년 전 진안군의 미숙한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1997년 지어진 진안 생활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진안군은 2013년에 매립률이 80%를 넘으면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그 시기는 10년 뒤인 2013년이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매립장은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진안군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삭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100%가 찼어요. 지금 마감 처리를 하면 끝납니다. 저게 매립장이. 저도 우리 6개 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안군은 이제 와서 과거 약속이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도면을 잘못 봐 빚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사해보니 지난해 8월 기준 매립률이 59%로 2046년까지 매립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몇 프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이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실측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을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진안군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5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위험한 등하굣길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학생과 학부모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구불구불하고 경사진 도로를 힘겹게 오릅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차라도 만나면 한쪽으로 비켜서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때마다 매일같이 빚어지는 일입니다. 차 지나갈 때마다 다 막 빵빵거리고 계속 창문 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려가다가 저도 모를 때 갑자기 뒤에서 빵 거리면 놀래가지고 막 몇 프로 빠지고. 호성중학교 전교생 4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 이용한다는 이 통학로는 원래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농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하면서 원래보다 크게 높여 포장을 했고 그 바람에 차가 많이 다니는 급경사 도로가 됐습니다. 비좁고 급경사에 차와 보행자가 서로 보이지 않다 보니 최근 3년간 5차례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툭하면 사고가 나고 며칠 전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애가 탔었겠어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 학부모나. 학생과 학부모는 그동안 인도 개설과 도로 경사 완화를 요청했지만 전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구간이 전라선철도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지 관리를 하는 회사. 그런 부분하고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관계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 속에 보호받지 못한 학생들은 오늘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전북을 빛낼 팀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한일 장신대 야구부는 전통 강호팀들을 물리치고 올해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요. 재창단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선발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져봤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지만 열정과 실력은 달랐습니다. 좀 갇혀있는 느낌이고 운동하러 가도 힘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좀 기분도 안 좋고. 수년간 몸담았던 서남대가 폐교한 뒤 한일 장신대가 꿈을 이어준 건 바로 지난해. 모두 30여 명이 한일 장신대 이름을 달고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더 뛰고 또 뛰었습니다. 6년 만에 야구부를 다시 창단한 학교의 이름을 전국에 날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늘 전라북도를 대표하던 팀들을 꺾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목표해왔던 거를 이룰 수 있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전국체전. 모두 깜짝 놀라게 만들 겁니다. 어느 팀이랑도 해볼 만하다. 그날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우승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전라북도 야구의 새 역사가 되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제28회 소총 사선 문화상 시상식이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자문위원장이, 특별상은 고 이양근 전 전북대 병원장, 문화예술 부문은 이용식 코미디언이 수상했습니다. 언론 부문은 서현철 전 KBS 전주방송 총국장, 모범공직 부문은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농업 부문은 최광식 한국팜스테이 중앙회장, 의학 부문은 김윤아 대자인병원 과장, 향토 봉사 부문은 유유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정읍시 옹동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나서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축사 6개 동이 타고 돼지 2,100마리가 폐사해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은 제17호 태풍 타파의 여파로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